일반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왜? 결과가 단기간에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 이 방대한 언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트보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나 영어 실력을 정말 한번 늘려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 없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 얘기를 딱 5가지 순서대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전문 필드에서 15년 정도 있었고, 영어 교육에 쏟아부은 열정만큼 우리 전 국민이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이해관계 없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빠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릴 거니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영어 공부를 올해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딱 5가지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이 5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막연하게 들었을 때 영어는 중요하니까, 중요하지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어라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영어를 필요로 하는가? 그거 먼저 세팅을 하고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영어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유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뭐 토플 준비하셔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하려고 하시면 회화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디 원서를 쓰거나 할 때 뭐 토익 스코어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 시험용 영어, 그래서 수능, 토프, 토익 아니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 파트너와 좀 더 유창하게 내 몸값을 높이고 싶다 라는 이 명확한 목표가 생긴 이후에 각각의 다른 스트래티지, 전략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용 영어인지 아닌지 먼저 분간을 하시고요. 시험용 영어는 엄밀히 말하면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스트 프랩이라 그러는데 이 시험용 영어에 맞게끔 모든 기술들이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영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도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귀신같이 이 테크닉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시험 점수를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그거 시험용 영어인지 아닌지 먼저 구별을 하시고, 내가 정말 그 언어로서 영어를 늘리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즐기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목적을 정했으면 이제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잘못된 방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쭉 하나씩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해 주세요. 자, 2번째, 방금 제가 목적과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목적이 명확해요. 시험용 영어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면 비시험용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뭐 비즈니스 환경에서 내가 좀 더 플루언트하고 좀 더 유창한 영어를 하고 싶다 라는 부분들, 그 다음 내가 유학을 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주재원 파견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외국 나가기 전에 내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싶다면 이제는 회화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구성하는 툴은 문법과 단어와 표현이에요. 이 3가지가 언어를 이루는 체계입니다. 즉, 문법은 이 영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문법이 없이 영어를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네이티브라서 born and raised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그러면 이들은 그냥 필요 없어요. 계속 영어에 노출되니까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처럼
외국어로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이 문법이라는 언어 구성 원리를 모르고 영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단어,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알았으면 단어도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영어 문화를 아셔야 돼요.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말에도 예를 들면 야, 너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외국인들은 김칫국을 왜 마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결국에 표현이라는 것은 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알아야 정말 유창한 또 영어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패키지가 언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 세 가지가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쓰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네 가지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거죠.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 ESL 그러는데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2 외국어가 아니라 그냥 외국어로서 foreign language, EFL situation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기본적인 탑다운 방식, 원리 가르치고 그걸 반복해서 하는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둘 다 효과는 있어요. 그냥 뭐 문법 필요 없고 그냥 뭐 계속 영어는 노출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것은 ESL에서 정말 그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영어에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상황일 때는 가능한데, 우리처럼 짜투리 시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원리부터 트레이닝 하지 않으면 효과는 있지만 효율성이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단어가 충분한 수준인가, 그 다음 강사가 아닌 이상은 문법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포인트를 잡을 줄 아는가, 그 다음 내 표현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영어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자기 진단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읽기가 중심인가, 말하기가 중심인가, 아니면 듣기, 아니면 뭐 글을 써본다거나 이런 것들, 뭐 SNS에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읽고 라이팅이죠. 아니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러니까 외국 비즈니스 콜이 되게 많다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 있죠. 이 네 가지 speaking, writing, listening, reading 중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집중해서 그걸 먼저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관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 마케팅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휘둘렸을 때 정말 이게 내가 필요한 거야, 이게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휘둘리는 순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목적과 방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철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체크하는 방법은요, 영자 신문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이거 쭉 봤을 때 정말 내가 단어가 한 20개 이상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초보가 맞아요. 그리고 한 10개 정도 막힌다 그러면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 되시고, 그 다음 뭐 한 몇 개 정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상급자 정도 수준 되니까 요거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단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문법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말을 할 때 또는 글을 한번 써볼 때,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 막힌다, 막힘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패러그래프 이메일 하나 짧은 메시지를 크게 오류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쓴다 그러면 상급자고, 계속 그때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통역기 번역기 돌려서 쭉 보면서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중상급이에요. 근데 통역기 번역기를 돌리고도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급이나 초중급 과정의 문법을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자금력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방대한 영어 교육 컨텐츠들과 이런 프로그램 사이에서 나한테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잡아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죠. 이게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를 이루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비싼 돈 들여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공짜로 이렇게 무료만 찾아다니다 보면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잘 짜여진 커리큘럼, 전문가가 구성한 부분들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상품일 경우에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교육 상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갭이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헤어샵에 갔어요.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나오죠. 음식점에 갔을 때 밥을 먹었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 이 집. 이 부분들이 맛이 없다 있다 금방 바로 결정이 나죠. 마트 가서 샴푸를 하나 딱 샀어. 근데 이 샴푸를 머리를 감았는데 뭐 느낌 좋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이 작은 영역에서는 이게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두 번 써봤더니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나한테 맞다 맞지 않다 이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 교육이라는 것은 언어죠. 특히나 테스트 프랩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익이나 토프 그다음 수능 뭐 이런 것들은 점수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일반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왜? 결과가 단기간에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 이 방대한 언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강의가 그냥 재밌다 아니면 뭔가 엔터테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하면 즐기세요. 영어 실력 향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냥 나는 돈을 내더라도 그냥 이거 재밌어 좋아 라고 하면 괜찮아요. 사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 교육 상품은 지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가 이게 정말로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유튜브죠. 그럼 이 유튜브에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넘쳐나는가? 맞아요. 물론 퀄리티 면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살 만큼 유용한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유튜브로 조금씩 넘어오는 흐름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에 컨텐츠라는 것은 무한하게 계속 이제 시장에 나오니까 결국에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충분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도 사실이 아닌데 사실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예전에 검증된 부분들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반인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료 콘텐츠도 많은 반면에 내 살 깎아먹는 잘못된 정보도 아직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가면 정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텐데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른 콘텐츠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구성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딱 5번째, 공짜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번역기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기가 100% 정확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돈 내지 않고도 뭐 내 옆에 24시간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내려놓게 돼요. 왜? 그리고 번역기를 통해서도 아니 이거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은 하지만 내가 과연 이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리즈별로 무료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 15년 동안 한우물만 파서 계속 연구를 한 제 입장에 봐도 아니 번역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것만 활용해도 충분히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정리를 해드렸죠. 첫 번째,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시험용 점수가 당연히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영어 실력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 2번째, 문법 없이 회화부터 계속 노출하라는 거는 효과는 있는데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단어와 문법을 정확하게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 할게요. 그 다음 3번째, 본인의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영자 신문 한번 쭉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한 몇 개 정도 나오는가. 그 다음 내가 정말 영어로 일기를 쓰거나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했을 때 내가 정말 번역기 도움 없이 영어를 할 수 있는가. 본인한테 필요한 것부터 초급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영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자금력 체크. 물론 돈이 어느 정도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급해. 그럼 전문가 찾아야죠. 그래서 1대1 나한테 꼭 맞는 전문가를 통해서 1대1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즐기고 싶다 또는 큰 비용 지출 없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충분해요. 근데 유튜브에서도 거르셔야 돼요.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이런 것들은 걸러서 들어야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번째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무료 컨텐츠 중에서 번역기를 활용해서 내가 정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5개 정도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올해 영어 공부 목표를 세우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